안녕하세요. 고해남 신준입니다. 오늘도 사연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사연은 읽다 보니까 제가 너무 재밌고 그리고 이 사연자분하고 정말 비슷한 내용의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사연을 들고 들어왔는데요. 사연의 내용 한번 볼까요, 같이?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6살이고 내년에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입니다. 얼마 전 고해남에게 상담받은 지인이 강추하더라고요. 제 고민도 들어주십사 사연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사연을 읽어볼까요? 저와 곧 결혼할 여자친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나누는 이야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내 집 마련입니다. 참고로 저희 두 집 모두 부모님들께서 넉넉치 않습니다. 저와 여자친구는 부모님들께 손 내밀지 말자고 약속했습니다. 정말 여자친구가 고맙고 미안해서 여기저기 상담도 받아보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도 많이 봤습니다. 전 지방도 상관없지만 여자친구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은 안암동 처갓집 인근으로 얻고 싶습니다. 처갓집에서 멀지 않고 여자친구도 잘 지낼 수 있는 깨끗한 동네 없나요? 아파트 살 돈 없어요. 좋은 지역, 비싼 지역 빌라 살 돈도 없어요. 제 전세금과 그동안 모아둔 돈, 여자친구도 일부 보태서 가진 돈 탈탈 털어야 1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좋은 곳은 비싼 거 알지만 저에게 희망 고문입니다. 현실적인 고민 해결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어느 분이 저랑 상담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께서도 만족하셨나 봅니다. 이렇게 또 주변 지인분들한테 이렇게 알려주셔서 고민을 좀 해결해 달라고 하시는 걸 보니까 책임감이 좀 커지네요. 그래서 이분의 사연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올해 36살 내년에 결혼 앞둔 예비 신랑이라고 하셨어요. 정말 축하드려요. 그리고 고민을 들어주실 수 있냐 해서 물어봤는데 여자친구분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나누는 이야기 중에 그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내 집 마련입니다. 두 분 부모님들께서도 집안 사정이 넉넉지 않아서 부모님들에게 손 내밀지 말자고 약속했다라는 거 정말 멋있는 남편 아닙니까? 자, 그리고 제가 정말 와닿았던, 감동을 받았던 내용이 안암동 처갓집 인근으로, 처갓집 인근이라는 단어에 정말 저도 사실 결혼을 하고 처갓집 인근에서 아직까지도 살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와이프한테 정말 좋아요. 와이프한테, 아이들한테도 좋고 와이프한테도 좋고, 정말 이거 잘하신 생각 같아요. 네. 그리고 깨끗한 동네, 처갓집에서 멀지 않고 깨끗한 동네 한번 찾아보자고요. 누구나 좋은 지역, 비싼 지역 가고 싶은데 살 돈 없어요. 되게 현실적으로 어떻게든 진짜 한번 찾아봐 드리고, 이렇게 솔직한 분 많지 않거든요. 이분은 되게 솔직하게 자기의 사정을 알아서 무리하지 않고 뭔가 깨끗한 동네를 좀 찾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봐야겠습니다. 1억 5천. 이분도 얘기하시잖아요. 좋은 곳은 비싼 거 알지만 저에게는 희망 고문입니다. 자, 현실적인 해결을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지도를 한번 보고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안암동 일대가 어디 전지수는 정확히 알지 모르겠지만 안암동 일대를 한번 볼게요. 이 주변에 안암동이 처갓집이라고 하니까 바로 옆에 보문역이 있을 거고요. 바로 옆에 제기동, 청량리역, 아래로 내려오면 이제 왕십리 이쪽 지역이 있죠. 자, 그러면 대학가가 많은 휘경동이나 회격 인근이 좋을지, 청량리역 인근이 좋을지, 왕십리가 좋을지, 보문역 인근이 좋을지 한번 따져볼까요? 왕십리역 인근과 청량리역 인근이 조금 눈에 띄어요. 왜냐면 왕십역은 예전에도 제가 알려드렸지만 사실 왕십역 인근에 많은 호재가 있죠. 또 성수동하고도 가깝고 서울숲과도 가깝고, 그다음에 종로라던가 중구라던가
이쪽 뭐 상업지역이라던가 개발 호재가 이쪽으로 좀 많이 있다 보니 중심가 쪽으로, 그래서 왕십리도 좋은데, 사실 이렇게 된 지역에 왕십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5억이 넘었으니까 사실 아무리 제가 좋다라고 해도 아까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 여기는 조금 패스하고요. 보문동, 제기동, 회기동, 뭐 휘경동 이쪽과 그다음에 청량역 일대, 뭐 전농이라던가 답심리 일대가 되겠네요. 보문역 같은 경우는 실거주를 할 수 있는 빌라들, 작은 빌라들, 여기는 지금 한 20년 정도 되는 건물들이 많은데 신축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신축은 거의 대부분이 이쪽에 아래쪽으로 내려와야지 조금 있고요. 신설동역 인근으로. 근데 이쪽 라인으로는 사실상 오래된 빌라와 지금 보문역 주변으로 보문 2구역이랑 5구역, 그 다음에 안암 2구역, 이쪽이 보문역 주변에 모여 있는데 이쪽에 약 한 1300세대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아파트가 정말 오랜만에 들어가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빌라가 오르는 게 아니라 아파트 입주권이 올라요, 여기는. 정말 희한하죠? 그래서 오래된 빌라들이 많지만, 연립이나 빌라가 많지만, 한 20년 차 된 것들이 2억 5천에서 3억 요 사이거든요? 근데 오래됐어요. 여자친구분하고 이렇게 같이 살기에는 신혼집인데, 그래도 저는 깨끗한 거 소개해주고 싶어요. 추천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사실상 좀 패스. 금액대를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이 한번 유추해 보세요. 아, 나는 신축도 필요 없다. 나는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쪽 지역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금액대가 궁금하시다라는 분한테 좀 참고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문역 일대에 한번 볼까요? 보문역 일대에는요, 지금 보시면 연립, 빌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층, 4층짜리 건물들, 옛날 오래된 건물들이에요. 다 안에 방 2개고 약 한 15평, 14평 정도 되는 실사용이. 자, 수리를 하거나 리모델링을 한 투룸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3억, 2억 8천, 3억이에요. 자, 25년 정도 된 것들입니다. 20년, 25년. 정말 신혼부부한테 추천드리기에는 연식이 좀 오래됐지만 여기에 장점은 뭐냐면 안암동에서 가깝다라는 거, 처갓집 부모님 집과 가깝다라는 거, 요거 하나입니다. 역세권에, 여기 또 더블 역세권이잖아요. 6호선과 여기 지금 우이신설선이 지나가는 역세권이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거밖에 볼 긴 없어요. 제기동 같은 경우는 저희도 분양을 좀 해봤는데 그때 분양가가 3억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시면요 4억 중후반이에요. 여기도 정말 많이 올랐어요. 물론 이제 역에서 멀어지면 3억대도 있어요. 3억대 중반도 있고 후반도 있긴 한데 여기는 역에서 멀어지면 조금 힘들어요. 왜냐? 어두워. 이 지금 보시면 이 라인으로 따라서 이 내부순환로를 따라서 굉장히 어두워요. 그러니까 여자분들하고 같이 이제 신혼집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두워. 제가 볼 땐 그래요. 전농동, 청량리랑 회기역 인근이 이제 남겠죠. 이제 두 곳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볼 때에는 자, 두 곳 중에 자,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 앞에 있는 휘경동 이쪽 물건을 한번 보면요. 휘경동 회기역 인근의 지역은 뭐 2억 5천짜리, 2억 6천, 2억대 뭐 이런 물건들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2억 3천짜리 백산 하이츠 빌라라고 방 3개인데 사실상 다 20년이 넘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여기를 뭐 한번 봐드리는 이유는, 이 지역을 또 봐드리는 이유는 저렴하잖아요. 저렴한데 연식이 다 오래됐습니다. 연식이. 자, 이런 곳도 사실상 이제 대학가 주변이니까 사실상 임대가가 떨어질 걱정은 없어요. 나중에 실거주를 하다가 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사를 가신다고 하더라도 사연자분께서 이 지역에 있는 물건은 뭐 전세를 주고 나가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지역이니까 임대가가 떨어지진 않거든요. 자, 이무휘경동은 지금 보시면 경희대, 카이스트, 그다음에 보건대, 시립대, 외대 이쪽에서 많이들 들어오고요. 청량역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저렴하게 전세를 찾으시는 분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오고 있고,
청량리역 일대에 가장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잖아요. 이주수가 계속 나오면서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상권은 이쪽이 훨씬 더 좋으니까 젊으신 분들은 상권 좋은 쪽으로 많이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동을 해서 이쪽으로 온다라고 하면은 전세 수요는 충분히 받쳐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가 빠질 염려랑 공실 리스크는 정말 제로로 만들 수 있으면서, 공실 리스크를 제로로 만들 수 있으면서 무난하게 내 가격을 방어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회기역 인근에 빌라들을 한번 볼게요. 자, 회기역 인근은요. 자, 이 주변에 뭐가 있어요? 경희대 캠퍼스, 카이스트 서울 캠퍼스, 서울시립대, 삼육보건대, 위쪽에 외대까지 총 5개의 대학이 있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원룸, 오피스텔, 정말 월세 장사가 잘 돼요. 정말 월세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인데 문제가 있어요. 원룸형 오피스텔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상 가격 경쟁에서 이게 가격을 조금씩 하락받을 수는 있어요. 왜냐? 새로운 원룸이 나오면 새로운 곳으로 많이 이동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원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새로운 오피스텔이 나왔다고 해서 굉장히 월세를 많이 받거나 전세를 많이 받거나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 원룸이 깔려 있으니까. 아무리 이 5개의 대학에서 전세 수요라던가 월세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지라도 가격이 원룸에서는 크게 올라가지 못하지만, 투룸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조금 틀린 게 뭐냐면, 투룸은 계속해서 월세든 전세든 조금씩 상향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투룸으로 나온 물건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더군다나 이 지역의 투룸 수요가 많아진 이유가 위쪽에 외대역부터 신이문, 돌고지역까지 이어지는 이 구간에 이문 재개발 현장들이죠. 이문타운. 이문타운에서 나왔던 이주 수요가 쭉 나오다 보니까 여기 임대가가 그래도 조금은 상향했거든요. 그리고 아래에서는 또 청량역이 받쳐주고 있잖아요, 가격을. 그래서 사실상 뭐 크게 떨어지거나 이런 지역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막 입주권을 바랄 수 있거나 이런 거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뭐 대학가 주변에서 뭔가 살고 싶다. 나는 그냥 떨어지지 않는 지역에서 살고 싶다. 라고 하시면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적합한 지역. 뭐 동네도 대학가 인근이다 보니까 사실상 회기역 주변은 뭐 상권이 형성이 돼 있어서 되게 이제 뭐 대학가 문화가 그렇잖아요. 뭐 호프집도 많고 파전거리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길거리가 그래도 이제 굉장히 깨끗한 건 아니다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남은 청량역 아래 전농 답신리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청량역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청량역에 대해서. 왜냐면 모두 다 해당되는 거니까 청량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전농동 재개발 추진 현황. 동대문구 전농동의 재개발 추진 현황인데요. 이미 전농 7구역 레미안 크레시티를 기점으로 뭐 롯데캐슬, 노블레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전농구역 같은 경우 8구역, 12구역, 그다음에 청량리 4구역이라고,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롯데캐슬 스카이 L65라는 65층짜리 롯데 L타워예요. 자, 이쪽으로 지금 이제 2023년 입주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많이 올라갔어요. 정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청량리역 주변으로 롯데캐슬 노블레스라던가 그다음에 전농 10, 레미안 크레시티, 전농 뭐 구역, 그다음에 청량리 4구역, 전농 12구역, 전농 8구역이 최근에 다시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 인가를 지금 앞두고 있거든요. 사업시행 인가를.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개발들이 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청량리역 인근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건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다시 또 한번 볼까요? 옆에 있는 거를 보면은 청량리 역세권이 대변신합니다. 상가와 공원이 새롭게 조성이 돼요. 그 전에 청량리 588번지 때 집창촌이 위치했던 곳에 사실상 낙후되어 있던 도심이 새로운 주상복합 단지가 네 곳이 다 입주를 하는데요. 여기에 청량리 롯데캐슬 L65 65층짜리 주상복합이 지금 한창 마무리 공사가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건너편에 청량리역 한양 수자인 그라시엘이라는 게 59층짜리 높이거든요. 이것도 올라가면서 해링턴 플레이스 40층짜리와 청량리 더 퍼스트 43층까지 막바지 공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이 주상복합, 초고층 주상복합 스카이라인이 이제 청량리역에서 쫙 펼쳐지는 겁니다. 자, 이 지역을 한번 가보셔야 돼요. 임장을 가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청량리역에는 특히나 아파트 주상복합만 들어가는 곳은 아니고요. 9개의 노선이 청량리에 모이는 겁니다. 어떤 게 지금 들어간지 한번 볼까요? 1호선은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경의중앙선도 있죠. 그리고 수인분당선도 있어요. 자, 이거에 플러스 면목 경전철과 강북 횡단 경전철, GTX B노선, KTX, GTX C노선까지 들어갑니다. 9개예요, 9개. 여러분, 이 지금 서울 시내에 쿼드러플 역세권이 가장 많잖아요. 그러니까 쿼드러플 역세권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공덕동, 왕십리역, 서울역 이렇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9개 노선이 이제 새롭게 모이는 자리입니다. 상상되십니까? 얼마나 커질지 청량리가. 자, 청량리역 일대 재개발 현장인데요. 안암동에 가까운 곳에 청량리 6구역이 이번에 건축심의를 통과했어요. 건축심의가 통과했는데요. 사업을 이제 시행한다는 거거든요. 자, 청량리 4구역 같은 경우에가 여기가 롯데캐슬 스카이 L65, 롯데캐슬 스카이 L65고 이게 내년 7월에 입주 예정인 거예요. 1400세대가. 청량리 7구역도 지금 철거하고 있고 청량리 8구역 같은 경우도 건축심의 중이에요. 이 지역이 전부 지금 재개발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고대와 그 다음에 카이스트가 만나는 곳이에요. 여기가 미주 아파트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청량리 9구역 같은 경우 이쪽 떡정교 바로 아래에 있는 2구역 같은 경우는 9구역은 이제 신소통합 후보지로 선정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지금 여기 전농동 재정비 촉진지구,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 지역은 존치구역이거든요. 자, 이쪽 지역. 자, 이쪽 지역 한번 볼까요? 자, 이쪽 지역을 한번 볼게요. 존치구역.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존치구역에 지금 5억 5천짜리 매물이 딱 하나 있어요. 5억 5천짜리. 이 지금 2년 이내의 물건이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 천정형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까지 다 있는 곳이 5억 5천이에요. 비싸죠? 사연자분한테는 맞진 않겠지만 난 5억 5천까지는 돼. 그러면 지금 바로 들어가세요. 존치 해제됐으니까 뭐 여기 언젠간 안 되겠습니까? 자, 나는 5억 5천까지는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시면 돼요. 왜냐면 방 3개, 화장실 2개 있는, 제가 볼 땐 전용 한 15평 정도 돼 보이거든요. 15, 16평 정도? 뭐 확장을 했거나 아니면 테라스가 있다라고 하니까 한 전용 한 15평에 테라스 한 3, 4평 정도? 이 정도 있으면 굉장히 좋은 물건 아닌가요? 2년 이내의 물건이고. 자, 이쪽 지역에 3억짜리도 있고요. 4억짜리도 있어요. 4억이 있는 지역도 있고 3억이 있는 물건도 있어요. 물론 지금 보면은 20년 정도 된 것들이지만 그래도 이 가운데 3억대 신축도 있다라는 거, 그런 물건도 제가 지금 확보는 해놨어요.
사연자분한테 맞추려고 제가 어렵게 한번 찾아놨습니다. 그 물건은 네이버에 나오지도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뒤져서 제가 한번 찾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현장 가서 확인할 수가 있는 매물이에요. 네이버까지 이렇게 올라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물건을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사연자분. 뭐 사연자분 뿐만이 아니라 시청자분들도 연락 주시면 제가 한번 같이 임장을 한번 가면서 현장을 답사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역이 사연자분한테 가장 맞을 것 같아요. 지가 상승도 가져가고 특히나 나중에 개발 호재까지 덤으로 가져갈 수 있는 지역? 왜냐? 주변이 다 아파트고 아래에서도 지금 아파트가 되고 있고 다 추진을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 이 인근 지역이 다 개발을 아파트를 만들겠다라고 추진을 하는 지역인데 여기만 지금 빠져 있고 노후도가 80%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개발 압력에 대한 거를 많이 받겠죠. 그러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지역 아닌가요? 특히나 노후도, 가장 중요한 노후도가 일단 80%인데 그러면 이쪽 지역에서 저는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청량역 주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 제가 왜 청량역에 주목을 했고 답심리와 전농동을 알려드리기 전에 청량리를 얘기했냐 하면은 자, 이곳은 전농동 답심리 뉴타운이에요. 재정비 촉진지구죠. 재개발 현장이에요. 여기 정말 많이 들어가서 10년 전부터 많이 들어간 곳이에요. 레미안 크레시티 10년 전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대장 아파트가 됐죠. 자, 청량리역 개발과 동시에 이 중간에 있는 전농 답심리 재정비 촉진지구, 현재 아파트가 둘러싸여 있는 지구에 아래에 뭐가 있냐? 답심리역과 용담역이 있어요. 여기는 뭐냐? 지금 지역주택조합과 재개발 현장이 혼재되어 있고 아래 답심리역부터 용담역 요 사이가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한다고 굉장히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물재생센터 개발 사업이 있고 장안동 일대에도 사실상 노후화된 자동차 정비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잖아요. 이곳을 물자원센터도 개발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 지역이 지금 일대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자, 지금 보시면 이 인근에 레미안 크레시티라던가 레미안 위브, 답심리 대우, 레미안 미드카운티, 전농동 SK, 청서울 우성, 동서울 한양, 답심리 두산, 한신 동아 정말 많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롯데캐슬, 노블레스까지. 자, 이렇게 나뉘었던 지역이 이 지역은 지금 현재 존치구역에서 해제가 된 지역이거든요. 이 많은 아파트들 중에 요만큼만 존치였다가 해제가 된 지역이에요. 이 안에 있는 물건이 5억대 중반이에요. 5억대 중반. 존치에서 해제됐는데 근데 여기 있는 물건을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자, 5억대 중반이면 오히려 저는 이 아래에 있는 용담역 인근에 있는 지금 이 5억대 물건이 훨씬 더 괜찮아요. 왜냐? 역세권 시프트가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빠른 건 가로정비 사업지도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가로주택으로 진행을 했을 때는 구역별로 나눠서 빨리빨리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속도로 보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더 좋아요. 하지만 용적률을 높이 받고 했을 때 대규모 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곳은 이곳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가격이 너무 비싼데 이 존치구역보다는 이 아래가 훨씬 더 좋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지역 존치구역에서 빠져서 아예 아무것도 없는 이 구역에서는 4억대 중반이 있고요. 3억대 중반이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은요, 굉장히 깨끗한 지역이고, 이 일대는요, 작년에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3년간 10억의 지원을 받아서 이 지역을 지금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하로 바닥도 새로 깔고 벽에 벽화도 그리고
CCTV도 달고 환하게 만들면서 깨끗하게 변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 안에서도 4억대 중반 물건이 나와요. 이 위쪽에서도 4억대 초중반 물건이 나오고, 자, 이 가운데 3억대 중반의 물건이 있는데, 자, 그러면, 야, 4억대 중반과 5억대가 있는 지역 가운데 3억대면 얼마나 허름하고 작겠어? 대지 지분도 없겠네. 원룸 아니야? 라고 하실 텐데, 아닙니다. 이 지역에 3억대부터 5억대 있는 물건들이 대부분이 2년에서 5년밖에 안 된 것들이에요. 신축이라는 거예요, 신축. 자, 여러분, 제가 아까 20년 차 된 연립 빌라들을 소개해 드리다가 신축을 말씀드렸어요. 사이즈는 작죠. 안에 내부는 작아요. 단, 옵션과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근데 이곳은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옵션이 기본적으로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은 다 갖추고 있고요. 풀옵션으로 주차까지 완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시청자분께서 주차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다 갖춘 곳이에요. 신혼생활하기에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자, 이 지역에 3억대 정말 메리트 있는 가격대고요. 주변에 4, 5억대가 많지만 3억대는 정말 찾기가 힘든데, 그래도 제가 누굽니까? 사연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물건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사연자분한테 최적화된 물건을 찾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찾아봐 드렸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쪽으로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연 주신 분께서. 다른 지역 좋아요. 다른 지역이 나쁘다라는 거 아니에요, 절대. 하지만 금액대가 다 비싸잖아요. 그쵸? 그러면 사연 주신 분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깨끗한 것도 찾고 비싼 거 알지만 본인에 맞춰서 지금 현금 1억 5천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 현실적으로 알아봐 드린 거예요. 대출 활용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출까지 활용했는데 주변에 개발 호재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대형 호재가 있는 주변에 현실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연 주신 분께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제가 번지스라던가 이런 걸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 더 알아보고 싶으시거나 그런 물건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고 싶으시면 지금 제 머리 위로 안내 전화가 나가고 있을 겁니다. 전화 주시면 상담 저랑 같이 하시고요. 꼭 결혼하실 분과 같이 오셔서 제가 결혼 축하도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축하한다고 말씀드리면서 같이 한번 이 지역에 있는 물건을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분이 또 심각하게 많은 얘기를 나누시고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사연으로 한번 얘기를 해봐 드렸고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이 사연 주신 분하고 비슷한 사연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공감되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처럼 곧 결혼을 앞두거나,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거나 내 집 마련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 1인 가구도 다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좋은 거 알죠?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개발 호재가 있으면서 입주권도 받고 싶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돈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최상의 조건에 최상의 물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물건을 저 고해남과 한번 찾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들께 오늘 내용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과 그리고 좋은 사연으로 다시 한번 또 찾아뵙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